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슈팅스타 황금별을 잡아라, 진에게 고운별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정말 오랜만에 미국발 훈풍을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수출 지표가 호조를 나타내는 것 또한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요. 양시장 모두 메이저 수급이 들어오면서 1% 넘는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0.56%가량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었는데 오후장 들어서 상승폭을 더 넓히면서 1%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3,013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가 외국인의 순매수가 오랜만에 유입되면서 7만 전자를 회복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역시나 코스닥 또한 흐름이 좋았습니다. 천선을 회복한 채 마감을 했는데요. 전거래일 대비 1.09%가량 상승한 1,009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이 3천억 원 넘게 매수를 했고요. 기관은 더 많이 담아냈습니다. 7,600억 원가량의 매수 우위를 보였고요. 반면 오늘 개인의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1조 넘게 거센 물량을 출하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이 더 많이 담아냈네요. 1,500억 원가량 순매수했고요. 기관도 5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담아냈습니다. 반면 개인은 홀로 1,6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덜어내면서 양시장에서 모두 다 쌍끌이 매도를 했습니다. 네, FOMC 결과가 내일 발표될 예정이죠. 드디어 기나긴 양적 완화의 정책이 끝이 나고 처음으로 긴축 행보를 펼친다는 것에 대하여 그러한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세계적인 변곡점이 될 것이다라는 예상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예상이 가능하다는 시장인 건 역시나 대응이 가능하다는 거겠죠. 오늘도 이에 대한 대응 방법 전문가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암행어사 전문가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이 나오실 때 시장이 항상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자주 나와주세요. 네, 일단 네.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앵커님께서 정확하게 찍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시청자분들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 안녕하십니까. 암행어사입니다. 이렇게 또 11월에는 처음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도 그렇고 그리고 오늘도 그렇고 생각보다 좀 이제 긍정적인 증시 흐름이 좀 연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대형주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장세였죠. 하지만 생각보다 우리 개인 투자분들의 계좌는 좀 상승을 하지 못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증시는 상승했지만 내 종목은 생각보다 상승 탄력이 적은 그런 흐름이 계속 나타나고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드는데 아마 이런 장세에서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마음이 다 똑같을 겁니다. 왜 내 종목만 안 올라가?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런 부분을 좀 한 번에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출연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러한 장세에서는 또 항상 거기에 맞는 전략이 있겠죠. 그런 전략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시장에 대한 전략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까지도 전부 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두 마리 토끼 전부 다 잡을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좋은 정보와 좋은 종목 꼭 잡아가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수가 상승하는데 종목이 오르지 않는다면 상대적인 박탈감은 더 심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오늘 방송 시간 1시간 동안 열심히 달려갈 예정이고요. 11시 20분에는 또 무료 공개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홈페이지로 입장을 하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전화로 스캔하셔도 바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포털 검색창에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죠. 슈팅스타 4글자를 검색하셔도 홈페이지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스크롤 내리시면 전문가님 사진 아래에 있는 노란색 바가 보이실 겁니다. 그 방송 예정, 잠시 후에는 방송 보기로 바뀔 예정인데 그 방송 보기를 꾹 눌러주시면 11시 20분부터도 아주 귀중한 정보들 넘쳐난다고 하니까요. 꼭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별별 이슈, 첫 번째 별별 이슈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별별 이슈는요.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연합뉴스에 대한 기사인데요.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또 나란히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장중한 때 사상 처음으로 36,000선을 돌파하기도 했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가장 탄력이 좋았습니다. 투자자들은 2일부터 양일간 진행되는 FOMC 정례회의를 앞두고 대체적으로는 관망세를 보였는데요. 이번 회의에서 테이퍼링 시작이 발표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기술주의 상승이 굉장히 좋았었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7만 1,000원을 넘기면서 종가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미국 증시의 훈풍 지속적으로 국내 증시까지 이어질까요? 잠시 후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별별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말 요즘 NFT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거진 환경의 기사인데요. 올해 가상 자산 시장에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죠. 이 NFT가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의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기 시작했는데 대중에게 알려지면서 NFT 플랫폼의 주간 이용자 수는 한 주간 40만 명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쓸모가 없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이 디지털 자산이 희소성을 부여하는 NFT로 인해서 가치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는 건데 관련주들 오늘 흐름 좋았습니다. 투로백 미디어는 NFT 신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오늘 20%가 넘는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또 자회사 이슈를 안고 있는 갤럭시와 머니트리 같은 경우에도 오늘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강세 흐름 계속해서 가져갔습니다. NFT 관련주 과연 어떠한 전략이 현명할까요? 잠시 후 전문가님의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별별 이슈입니다. 요소수 대란이라고 아시나요? 이제 원자재가 다른 게 다 급등하니까 요소수까지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선일보의 기사인데요. 요소수는 디젤차의 배기가스를 줄여주는 원료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젤차의 필수품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국내 요소수 시장이 마비된 이유는요. 중국이 요소 수출을 중단하자 중국산의 거의 97%가량 의지하고 있었던 국내 시장이 마비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10리터당 판매 가격도 10,000원에서 16,000원까지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중국은 최근 호주산 석탄 수입 금지로 인해서 석탄 발전이 감소하고 또 이에 따른 전력난까지 이어지면서 요소 생산량이 급감하자 자국 수요 우선 정책을 펼치면서 요소의 수출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국 현지에서는요. 2주간 요소 가격이 급락하고 있다고 하는데 국내에는 정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요소수는 롯데정밀화학과 KG케미칼 등 국내 업체들이 요소에 또 희석을 하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KG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러한 이슈를 안고 12% 넘는 급등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41,000원을 딱 안착한 채 종가를 체결했네요. 이렇게 세 가지 별별 이슈에 대해서 짚어봤는데 잠시 후 전문가님의 자세한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네, 전문가님과 자세한 전략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별별 이슈는요. 뉴욕 증시가 또 상승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국내 증시와는 조금 디커플링 현상이 일어나다가 오늘은 조금 동조화 현상이 나타났던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이런 동조화 현상이 일어났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은 뉴욕 증시가 상승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네. 일단 뉴욕 증시를 어떤 종목들이 상승시켰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저번 주도 그렇고 저저번 주도 그렇고 우리가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바로 기술주들의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기술주가 상승하면 유동성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좋은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고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강조드렸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테슬라를 필두로 해서 기술주들이 다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 뉴욕 증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에도 그런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뉴욕 증시가 상승을 하고 우리나라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면 우리 증시도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찔끔 반등하다가 또 빠질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저의 의견을 강력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증시가 계속적으로 상승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미국의 기술주가 상승하면요. 우리나라 기술주들도 같이 동반해서 상승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시총 상위 종목들,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뭐 시총 상위 종목들 다 기술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주들 반등하면 증시가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기 때문에 아마 저는 증시의 추세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 증시가 상승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FOMC에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유동성과 관련된 얘기를 하겠죠. 뭐 연내 테이퍼링 시작을 하겠다, 또는 뭐 금리 인상 2023년도에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이게 과연 시장의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뭐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한다고 해서 유동성을 축소시키고 공급하는 걸 중단하면 악재 아니냐 이렇게 생각들 하시겠지만, 이미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겠죠. 우리 시청자분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본이 상당히 큰 증시 상승이 나오다가 갑자기 유동성을 확 축소해버려가지고 크게 하락한 그런 흐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이 외압에 의해서 좀 가파른 그런 기습적인 금리 인상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크게 하락을 한 흐름이었는데, 지금은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많은 전 세계 투자분들이 뭐 미국이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할 거라는 것 대부분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알고 있는 악재는 악재로서 시장에 영향 끼치기 어렵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어느 정도는 그런 유동성 불확실성의 부분에 대한 것들이 선반영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이 악재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결국 증시를 하락시키는 요인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증시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우리 기업들의 3분기 실적 보셔야 됩니다. 전 세계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긍정적인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상승에 의해서 어느 정도 경기 회복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수출 지표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도 계속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경기 회복의 신호로 우리 시청자분들 계속 보셔도 되겠다. 더불어서 위드 코로나가 이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뭐 일상 회복 단계별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경기 회복에 대한 가속화를 시키는 흐름이다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한 5번째로 보셔야 될 것이 신용 잔고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최근 사실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계속 증시의 신용이 계속 증가하는 그런 흐름이었단 말이죠. 어느 정도 시장에 부담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어느 정도 신용 잔고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증시의 이 상승 흐름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는 시대가 바뀌는 그 흐름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 옛날에 중세 흑자병이 생겼을 때, 흑자병이 끝나고 나서 어떤 시대로 도래했냐면 르네상스 시대로 도래했습니다. 많은 천재들이 나와서 시대가 변했죠. 자, 그리고 이제 뭐 1910년도에 그때 이제 스페인 독감이 창궐 했는데, 그 스페인 독감이 끝나고 나서도 어떻게 됐냐면 또 새로운 시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사스가 끝나고 나서 IT 혁명이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2007년도, 뭐 8년도, 9년도, 2009년도에 있었던 신종플루가 끝나고 나서도 모바일 혁명 시대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2020년도, 2021년도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는 제가 4차 산업혁명으로 들어가는 그런 과도기적인 흐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시대가 변하는 흐름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차트를 한번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2년도 보도록 할게요. 자, 사스가 끝나고 나서의 흐름입니다. 자, 사스가 끝나고 나는 흐름이 요 구간이거든요. 자, 2002년도 흐름인데, 자, 사스가 끝나고 나서 어떤 흐름이었냐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무려 5년, 5년 이상을 대세 상승이 나옵니다. 이때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오프라인 시대에서 온라인 시대로 들어갔죠. 우리 시청자분들도 온라인으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가상의 온라인 공간이 생긴 흐름이 바로 사스가 끝나고 난 이후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다 대부분 스마트폰 쓰고 계실 겁니다. 자, 스마트폰이 처음 출시가 됐을 때 생각해 보시면요. 신종 블루가 끝나고 나서 스마트폰이 처음으로 출시되는 흐름이 나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흐름이 바로 2009년도 흐름입니다. 이때 모바일 혁명 시대로 들어가면서 무려 3년 동안 증시가 대세 상승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4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부분은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유동성이 어쩌고 뭐 강달러가 어쩌고 뭐 인플레이션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시대가 발전하는 이상 증시는 계속 상승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요 흐름에 집중하셔야 되겠고, 자, 그리고 이렇게 대세 상승이 나올 때 글로벌 이벤트 종목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잡으셔야 단기간에 빠르게 50%, 100%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증시가 상승하는 흐름에서 항상 그런 종목들이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이런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될지 끝까지 시청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증시가 꾸준히 상승할 것이다 라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시장이 변화할 때는 그 주도주를 누구보다 먼저 선점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두 번째 별별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이슈는요, NFT인데요. NFT가 정말 시장에 탄탄하게 형성이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너무 초반이라서 그런지 변동성이 좀 심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네. 전략을 잡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요거를 이제 보셔야 될 것이 네. 저는 계속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슈팅 사기 나오면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일단 국내 이벤트는 변동성 20% 30% 나오잖아요. 글로벌 이벤트는 100% 이상 나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NFT 관련된 종목이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이벤트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따져보셔야 되고, 장기적으로는 제품 수명 주기론상 도입기에 위치해 있느냐 안 있느냐 그거를 따지셔야 되거든요. 자, 단기적으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 관점에서는 이게 글로벌 이벤트냐 국내 이벤트냐 이 부분을 따져보셔야 되는데 저는 과감하게 글로벌 이벤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 페이스북에서 이 NFT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바꿨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글로벌 대기업이 이렇게 참여를 해서 적극적으로 투자한다는 얘기는 글로벌 이벤트로서 변동성이 100%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최근에 갤럭시아 머니터리, 갤럭시아 SM, 그리고 뭐 카카오, 아톤, M게임 이런 종목들 보면요 변동성 챙기고 있는데 이제 출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많이 나와봤자 뭐 얼마 안 나왔습니다. 한 50% 이상밖에 안 나왔다는 것이죠. 아직 100%짜리 종목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20%에서 30% 정도는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진입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장기적 관점에서는 제가 제품 수명 주기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실 메타버스와 그리고 이제 NFT가 어느 정도 결합이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NFT 관련된 요 산업도 저는 결국에 제품 수명 주기론상 도입기에 위치해 있는 산업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뭐 우리 인간도 결국에 뭐 태어나면 결국 뭐 아이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성장기, 뭐 청년기, 뭐 장년기, 노년기 그러고 죽잖아요. 그리고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도 결국에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세택이라는 사이클을 돌리고 그러고 사라지거든요. 사실 이 NFT 산업 같은 거 아직 상용화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도입기에 위치해 있는 산업이라 볼 수 있고요. 결국 도입기에서 성장기로 넘어갈 때 큰 대시세가 나온다는 부분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제가 소개 많이 시켜드렸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드리자면 뭐 KMW라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MW라는 종목도 결국 5G 관련된 이슈로 거의 뭐 2,500% 정도 상승했는데 5G가 도입기에서 성장기, 상용화되는 단계로 가면 갈수록 주가도 결국에 어떻게 올라간다? 주가도 결국에 상당히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입기에서 성장기로 넘어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도입기에 있는 종목들만 제대로 잡아놓으셔도 시간을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수익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NFT 같은 경우에도 도입기에 위치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매력적이요, 단기적으로도 매력적인 그러한 산업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글로벌 이벤트이기도 하고 도입기에 진입해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당분간 단기적으로 봐도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것이고 장기적으로 봐도 좋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 전략 좀 체시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세 번째 별별 이슈는 요소수입니다. 와, 정말 이제 오르다가 요소수까지 상승을 해요. 네. 그렇다면 이 요소수의 품귀는요, 글로벌 이벤트로 봐도 좋을까요? 제가 이제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과연 우리나라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는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이것도 글로벌 이벤트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우리나라에서 뭔가 조치를 취해가지고 요소수가 품귀 현상이 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에 이게 뭐 미국과 호주 간에 일단 석탄 문제부터 에너지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파생이 되어서 결국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끼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중국에서 요소수를 뭐 수출하지 않겠다, 수출 규제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글로벌 이벤트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지만 사실 국내 이벤트냐 글로벌 이벤트냐 이 두 개만 잘 따지시더라도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제가 강조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뉴스가 뜨고 상승하는 종목 글로벌 이벤트요. 뉴스가 뜨고 하락하는 종목은 국내 이벤트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럴 때 우리 시청자분들은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된다. 뉴스가 뜨고 상승하는 글로벌 이벤트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요소수 품귀 현상과 관련된 종목도 글로벌 이벤트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감히 생각하건데 분명 100%짜리 종목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시 종목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슈팅스탁에서 강조를 드렸던 대유 에이틱이라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대유 에이틱이라는 종목을 보시면요. 일단 최근에 이제 95조 규모의 리비안 관련된 종목으로 엮여가지고 변동성이 크게 나온 종목인데 이 종목이 변동성이 100% 정도 나왔습니다. 결국에 글로벌 이벤트는 100% 정도 변동성이 나오고 국내 이벤트는 20%에서 30%밖에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유 에이텍의 변동성을 한번 보시면 여기서부터 저점에서부터 최고점까지 한 105% 정도 나오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제가 강조드린 자리가 바로 요 자리입니다. 요 구간에서 제가 강조를 드렸는데, 자, 어떤 구간이었냐면, 자, 저점 대비 몇 프로 정도 상승했었냐면, 저점 대비 70%, 저점 대비 70% 정도 상승한 자리에서 제가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너무 고점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들 하시겠지만, 자, 70%밖에 상승 안 했으면 그러면 100 빼기 70 하면 됩니다. 왜 100% 변동성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70% 상승했으면 100 빼기 70 하면 나머지 기대 수익률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30%가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대유 에이텍을 강조드리고 나서 좀 횡보를 하더니 갑자기 또 급등이 나와가지고 상한가 한번 가고 또 급등이 나오고 지금은 좀 하락하는 자리인데 결국에 30% 이상 수익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00% 변동성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소수 관련된 종목들도 결국 글로벌 이벤트이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저점 대비 100%짜리 종목이 나올 것이다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그 종목 과연 어떤 종목인지 확인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요소수 품귀 현상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석탄 문제가 시발점이 되었기 때문에 글로벌 이벤트로 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상승률이 글로벌 이벤트는 더 크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관련 종목을 눈여겨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11시 20분 무료 공개 방송에서 관련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홈페이지로 입장하시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4글자 검색하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홈페이지 입장하셔서 스크롤 쭉 내리시면 암행어사 전문가님 사진 보이고요. 그 아래에 있는 노란색 바 클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무료 공개 방송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기를 바랄게요. 그렇다면 별별 이슈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주목했던 특별한 종목들을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5가지 종목을 들고 왔는데요. 첫 번째 특별 종목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별 종목은요, 오늘 우리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이죠. 삼성전자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2%대 강세로 종가를 체결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특히 외국인은요, 8거래일 만에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디램 가격 하락이 이미 주가에 선 반영이 됐고 반도체 수출 호조와 함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하면서 긍정적인 영향이 주가를 부양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7만 전자 넘어섰습니다. 7만 1,500원에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두 번째 특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특별 종목은요, 일정실업입니다. 일정실업이 현대차의 친환경차의 연간 판매량이 10만 대를 돌파할 것이라는 수혜가 부각을 받으면서 오늘 상승했는데요. 현대차의 차량용 시트 원단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은 물론이고요. 상한가로 종가를 체결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장대 양봉을 시원하게 그렸네요. 32,200원에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세 번째 특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KG케미칼입니다. 디젤타에 탑재가 되는 요소수 품귀 현상에 KG케미칼이 오늘 급등했습니다. 국내 요소 수입량의 3분의 2가량이 중국인데요. 그 중국에서 수출을 금지하면서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중에 16%가량 급등하면서 42,000원을 넘어서기도 했는데 종가에도 그 힘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두 자릿대 강세로 마감하는 데 성공했네요. 13%가량 상승하면서 41,000원에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특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덴트입니다. 가상화폐 관련주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1년 유예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상승을 했죠. 비덴트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운영사인 빗썸코리아의 지분을 갖고 있다는 점에 관련주로 부각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 4분기 비트코인 랠리 전망까지 겹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비덴트도 오늘 강세 흐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12%가량 상승했고요. 17,400원에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초록뱀 미디어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록뱀 미디어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오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앞서 글로벌 인터랙티브 스트리밍 기업인 아레나캐스트와 함께 사업 제휴를 맺은 바가 있죠. 오늘 장중에 25% 넘게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장 막판까지 20% 가까운 상승률 유지했고요. 3,300원에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네, 이렇게 5가지 종목을 추려봤는데 이 중에서 좀 자세하게 보면 좋을 종목들 2가지 정도만 꼽아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여쭤볼 종목은요, 국내 1등 종목이죠. 삼성전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이 됐는데 9월 14일 이후에 처음이에요. 네, 그렇죠. 일단 우리 신기자분들께서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 제일 좋아하는 종목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요 부분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TV 방송에서 또 삼성전자 언급한 게 상당히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가 이대로 추세 반등을 할지 아니면 다시 여기서 하락을 할지 많은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자면 저는 추세 반등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를 좀 말씀해 드리자면 일단은 이재용 부회장이 11월 달에 이제 미국 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뭐 파운드리 공장을 뭐 증설한다. 뭐 그리고 이제 시스템 반도체 투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한다. 뭐 그런 얘기를 뭐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관심 못 받던 그런 투심들이 어느 정도 다시금 삼성전자를 좀 바라보면서 특히 메이저 수급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좀 반등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에 호재가 생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세 반등은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 들고 사실 한 번에 그냥 9만 전자까지 상승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못해도 지금 이제 8만 원대 구간은 좀 이제 회복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 뭐 반도체라는 것이 어디든 다 들어가거든요. 뭐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뭐 핸드폰, 카메라 그리고 뭐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시로 가기 위해서 무조건 반도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이 반도체 수요는 공급은 계속 뭐 강력하게 진행될 것이고 지금 그리고 차량용 이 반도체 쇼티지 현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삼성이 적극적으로 이제 파운드 공장 증설해서 좀 공급을 한다고 하면
아마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기대하면서 메이저 수급들이 강하게 치고 올리지 않을까라고 강력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증시 방향성 결정이 상당히 중요한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가 메이저 수급이 들어온 요 흐름이 증시를 상승시키는 그런 또 중요한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좀 이제 기대를 하시고 추세 반등을 좀 기대해보자. 하지만 상당히 천천히 가겠죠. 이럴 때 사실 뭐 삼성전자 찍어도 사실 저는 이제 재미없습니다. 사실 이런 장세에서는 시장이 좀 어느 정도 상승 예견이 됐을 때 이럴 때는 차라리 글로벌 이벤트 종목을 찍어서 그냥 한 번에 그냥 3, 4개월 만에 30% 상한가 그런 종목들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자리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노려보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단호한 말씀이 이게 손짓으로 좀 느껴졌어요. 그렇습니까? 네, 30-40%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삼성전자 뭐 물론 상승하겠지만 그 외에도 글로벌 이벤트를 안고 더 많은 탄력을 입을 종목들도 눈여겨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비덴트인데요. 가상화폐 관련된 이슈가 긍정적인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비덴트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지금요? 사실 저는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한 3일 전이라면 과감하게 들어가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비덴트가 지금 가상화폐 때문에 상승을 했거든요. 사실 가상화폐 우리나라에서 만든 걸까요? 아니면 해외에서 만든 걸까요? 해외에서. 그렇죠. 네. 해외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무슨 이벤트죠? 글로벌 이벤트. 글로벌 이벤트죠. 글로벌 이벤트는 몇 프로 상승하죠? 100%. 그렇죠. 네. 그러면 100% 위에서부터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덴트가 얼마나 반등을 했는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확인하셔야 되는데, 자, 아까 삼성전자 보여드렸잖아요. 삼성전자 지금 3%, 4% 이렇게 상승할 때 비덴트는 몇 프로 상승했냐? 바로 저점 대비해서 몇 프로 상승했냐? 112% 상승했습니다. 거의 뭐 더블 상승했죠. 자,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가상화폐라는 글로벌 이벤트를 타고 단기간에 100% 정도 상승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보면, 자, 가상화폐가 상승을 하고 가상화폐 관련된 글로벌 이벤트로 변동성이 나올 때 그 최고 변동성이 얼마나 나왔냐면 62% 정도 나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냐? 100 빼기 60을 하면 되는 거예요. 100 빼기 60을 하면 변동성이 이제 40% 더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 비덴트라는 종목은 이 위로 14,000원 위로 40% 정도는 더 상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눌리더라도 결국에 강한 상승세로서 40% 정도 변동성은 더 나오는 그런 흐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100% 정도 변동성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시장에서 단기간에 빠르게 수익 내기 위해서는 국내 이벤트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그냥 글로벌 이벤트 한 개로 그 이슈 한 개로 종목을 접근하신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빠르고 크게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비덴트 같은 경우는 이미 상승률이 100%를 넘어섰기 때문에 앞으로 뭐 상승이나 하락을 논하기보다는 앞으로 다가올 글로벌 이벤트의 수혜를 입을 종목을 좀 집중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두 가지 종목 자세하게 전략 나눠봤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거사 전문가님의 황금별 공약주를 중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방금 전에 상승률 탑5의 종목들을 보고 왔는데요. 와, 종목들의 상승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대유 에이텍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5일에 공약주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18일, 2주 만에 41%의 상승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그 위에는 경동제약 10월 1일 날 말씀해 주셨죠. 역시나 10월 19일 2주 만에 48%, 50%에 가까운 상승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코인
코인테크 같은 경우에는 54%와 역시나 50% 넘어섰고요. 홈센터 홀딩스 8월 24일 공략주였죠. 100%에 가까운 92%의 상승률을 찍어냈습니다. 에코프게 같은 경우에 부동의 1위네요. 넘어설 수 있을까요? 240%가 넘는 상승률을 달성했는데 이러한 종목들 한번 오늘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다시 들어가면 좋을 종목들도 있는지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쭤볼 종목은 좀 따끈따끈한 종목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네틱스인데요.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에는 10월 29일 공약주로 소개를 해드렸고 1830원을 터치하면서 3.3%의 상승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3.3% 하면은 앞서서 너무 높은 상승률을 봐서 엥 하실 텐데 어제 매수하셨거나 오늘 매수하셨거든요. 네. 일단은 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제가 2021년도 하반기에 가장 이제 큰 글로벌 이벤트라고 말씀드린 것이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에서 이 반도체 이 공장을 좀 이제 증설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큰 이벤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관련된 종목으로서 변동성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제 추천해드렸던 종목이거든요. 지금 흐름을 보시면 추세 자체가 계속 저점을 들어올려주고, 그리고 역배열에서 지금 정배열로 바뀌려고 하는 그런 변곡점의 위치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글로벌 이벤트로 적용이 된다면 단기적으로 한번 강한 상승이 11월 중으로 한번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흐름의 종목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잘 들고 가셔서 제가 제시해드릴 목표가 2,000원 이상 한번 잘 노려보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 그대로 홀딩해 주셨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 조금 여유롭게 보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여쭤볼 종목은요, 대우부품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0월 19일 날 황금별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3,440원 터치하면서 5.8%, 6%에 가까운 상승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이 이제는 해소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대우부품을 포함한 차량용 관련 주들 좀 상승이 좀 크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들거든요. 네. 저도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대우부품 종목이 참 재밌는 것이 많은 이슈가 엮여 있어요. 사실 이슈가 하나 있으면 사실 뭐 30% 40%밖에 상승 못 하겠지만, 이슈가 여러 개 있으면 그것들이 중첩이 돼서 또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대우부품 같은 경우는 일단 리비안 관련된 이슈가 엮여 있습니다. 글로벌 이벤트죠. 그다음에 수소 관련된 이슈가 엮여 있습니다. 이것도 글로벌 이벤트고, 그리고 반도체 쇼티지 관련된 그런 이슈,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차량용 부품 관련된 그런 이슈도 엮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슈가 엮여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한 번 더 반등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리를 지키면서 지금 주가 자체가 종가 관리를 좀 하면서 좀 긍정적 흐름이 나오는 시점이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바닥을 두 번 그려주는 이 상한가 캔들의 몸통을 훼손 안 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어느 정도 주가 관리가 들어가고 있는 그런 시점인 것 같으니까 한 번 더 상승 흐름이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아직 거래량이 들어간 건 있는데 거래량 빠져나간 건 없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이 최대 거래량의 절반을 넘어서는 거래량 한번 나와줘야, 그래야 이제 종료되었다라고, 변동성이 종료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우리 시청자분들 잘 들어가셔서 꼭 좋은 수익 내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모멘텀을 안고 있기 때문에 상승의 여력이 아직은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코인테크고요. 9월 15일 공략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고가 41,850원을 터치하면서 54%의 상승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10월 29일 날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계속해서 횡보하고 있거든요. 네. 조금 더 기대해도 될까요? 54%이긴 하지만. 네, 사실 저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글로벌 이벤트 종목은 결국에 100% 정도 변동성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코인테크도 결국에 이제 글로벌 이벤트로 엮인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코인테크에서 공시를 하기를 글로벌 대기업과 이 스마트 공정 관련된 계약을 체결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그 글로벌 기업이 어딘지는 회사에서 밝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큰 회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상당히 좀 바닥권에서 이제 추천을 드리고 나서 지금 54% 정도 상승했는데, 결국 코인테크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글로벌 이벤트 종목들만 제대로 잡으셔도 단기간에 30%, 50%, 100%, 200% 종목들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내 이벤트나 또는 뭐 다른 이벤트들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로지 그냥 글로벌 이벤트 종목들만 우리 시청자분들 눈여보시면 제2의 코인테크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나깨나 글로벌 이벤트 종목 꼭 눈여겨보자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글로벌 이벤트를 안고 50%가 넘는 상승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한 종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요, 글로벌 이벤트를 안고서 시원한 상승을 안겨준 에코캡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에코캡은 8월 30일 공략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16,150원 터치하면서 242%의 상승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100%, 200% 변동률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이상의 변동률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 100%까지는 제가 예상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위로는 사실 좀 운이었던 것 같아요. 네, 좀 이제 운이 좋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이 에코캡을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부분은 정말 이 글로벌 이벤트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는 정말 이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 글로벌 이벤트 종목들이 단기간에 100% 정도 변동성이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100%짜리 변동성이 한 달에 한 번씩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21년도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계속 글로벌 이벤트로서 변동성이 100%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1월 달입니다. 자, 1월 달에 동방이라는 종목이 무려 저점 대비해서 500% 상승했어요. 쿠팡이 나스닥에 상장한다고 하니까 그 글로벌 이벤트를 타고 무려 500% 정도 상승한 모습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 포스코 엠텍이라는 종목이 거의 뭐 150%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저기 아르헨티나에서 리튬 호수가 발견됐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 포스코 엠텍이 글로벌 이벤트를 타고 150% 단기간에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자, 그다음에 3월 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 KC피드라는 종목이 크게 상승했는데, 자, 마켓컬리가 나스닥에 상장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슈로 저점 대비해서 100% 정도 상승했어요. 자, 계속 지금 1월달, 2월달, 3월달 글로벌 이벤트 타고 100% 변동성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4월달 포스코 강판 400%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5월달 선익시스템 메타버스 이슈 타고 300% 정도 상승했어요. 자, 글로벌 이벤트 종목들은 계속 100% 이상 상승한 모습이고요. 6월달에 한전산업 200% 이상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7월달, 8월달 에코프로 HN 국제 이상기후 현상 때문에 무려 단기간에 400% 정도 상승했고, 9월달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 1등 하면서 글로벌 이벤트 타고 20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10월달에 에코캡. 자, 에코캡이 어느 정도 상승했죠? 바로 200% 정도 상승했죠. 결국에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글로벌 이벤트 종목들이 100% 변동성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11월달에 100% 정도 나올 글로벌 이벤트 종목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2의 에코캡을 찾아야 되겠죠. 그 종목은 과연 어떤 종목이 될까? 저는 감히 이 최근에 나온 요소수 관련된 이슈에서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나라 이슈가 아니라 중국에서 요소수 수출을 금지했기 때문에 이거는 글로벌 이벤트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소수와 관련된 반사익 대장주를 잡으셔야, 그래야 단기간에 빠르게 수익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감히 이 종목은 내일이나 내일 모레 상한가에 한번 도전해봐도 될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이 요소수 반사익 관련된 대장주 어디서 공개하느냐, 이 방송 끝나고 바로 있을 11시 10분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제가 추천을 드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핸드폰 들고 네이버에다가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확인하시면 되겠다고 말씀드리겠고, 1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100% 이상 나온 종목도 글로벌 이벤트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11월 달에 노리셔야 되는 그거는 요소수 관련된 종목에서 나온다는 점을 강조드리겠고, 단기간에 빠르게 한번 상한가에도 도전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을 제가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글로벌 이벤트는 단기 변동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매월마다 이러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나오는데 이번 이슈가 있는 종목은 요소수 종목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아, 나는 너무나도 궁금하다. 나도 상한가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셨다면요. 홈페이지로 입장하셔서 11시 20분부터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홈페이지 입장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전화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포털 검색창에 저희 프로그램
프로그램 이름이죠. 슈팅스탁 네 글자 검색하셔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입장하셔서 스크롤 내리시면요.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독사진이 보이고요. 그 아래에 있는 노란색 바를 클릭해 주시면 11시 20분부터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떠한 종목을 또 심사숙고해서 골라 오셨을지 궁금한데 적극적인 참여하시고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네, 별 5개 종목 리뷰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아주 특별한 종목을 알아가는 시간, 황금별을 잡아라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떠한 종목을 가지고 오셨는지 이 시간만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의 황금별 글로벌 이벤트인가요? 네, 그렇죠. 이번에도 글로벌 이벤트 종목을 좀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의 강조드릴 종목은 바로 이제 NFT 관련된 이슈도 있고 이제 게임주입니다. 그래가지고 M게임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어떤 이슈가 발생했냐면 신작 게임이 출시했거든요. 신작 게임 이모탈이라는 게임이 구글에서 1등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과거에 카카오 게임즈가 상당히 크게 상승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오딘이라는 그 게임이 구글에서 1등을 해가지고 상당히 크게 상승했단 말이죠. 시총이 거의 뭐 조 단위의 종목이 그렇게 상승했기 때문에 충분히 구글 1등이라는 요 타이틀은 상당히 변동성을 키우기에 좋은 그러한 재료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1등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또한 글로벌 이벤트로 시청자분들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N게임이 NFT 관련된 이슈로 엮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참고를 하셔야 되겠다라 말씀드리고, 이 또한 글로벌 이벤트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긍정적인 종목이다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최근에 상한가가 한번 나왔습니다. 자, 상한가, 거래량 터지는 상한가가 한번 나와주고요. 그리고 그 상한가 몸통 안으로 음봉이 딱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제가 강조드렸던 대유 에이텍, 그리고 에코캡, 그리고 뭐 그 외 등등 많은 종목들과 매우 흡사한 패턴의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2차 알파 파동까지 기다려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수는 시가 이하에서 분할 매수로서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목표가는 14,000원 제시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10,000원, 자, 10,000원 구간 제시해 드릴 테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단기적으로 빠른 수익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황금별은 M게임입니다. MFT에 대한 모멘텀과 신작 게임에 대한 흥행 기대감까지 안고 있는 종목인데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 목표가는 14,000원, 손절가는 깔끔하게 10,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격 밴드 잘 기억하셨다가 장중에 대응 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황금별 공략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헤어지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열심히 달려오긴 했지만 11시 20분부터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날인 것 같기도 한데요. 특히 또 내일도 중요한 날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정말 운이 좋게도 제가 슈팅 스탁을 하면서 제가 20종목 정도 추천해 드린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운이 좋게도 관련된 이 추천드린 종목들 중에서 8개 종목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3분의 1 확률로 상한가에 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제가 감히 상한가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제가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100% 이상 상승한 종목은 글로벌 이벤트에서 나왔다라고 강조드렸잖아요. 그래서 11월 달도 분명히 글로벌 이벤트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강한 변동성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부분에서 나온다? 바로 요소수 관련된 종목에서 나온다. 요소수 품귀 현상 관련된 반사익 대장주가 100% 변동성이 나올 확률이 크기 때문에 감히 상한가에 한번 도전해봐도 될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종목은 자, 이 방송 끝나고 바로 11시 10분에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제가 추천을 드릴 겁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핸드폰 들고 네이밥에다가 슈팅 스탁이라고 검색하시면 확인을 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다고 말씀드렸고, 자, 감히 상한가에 도전하니까 오늘만큼은 꼭 한번 집중하셔가지고
꼭 온라인 무료 방송 입장하시라 말씀드리겠고 자세한 참여 방법은 우리 앵커님이 또 알려주실 거니까 집중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요소수 수출 금지에 대한 대장주를 오늘 선별해 오셨다고 합니다. 상한가에 도전해 보신다고 하는데요. 홈페이지로 입장하셔서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해 보시길 바랄게요. 지금 QR코드 스캔하셔도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네 글자를 검색하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신 다음에 노란색 바 방송 예정이 잠시 후에 방송 보기로 변경이 됩니다. 이 방송 보기 꾹 눌러주시면 11시 20분부터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도 참여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함께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와, 정말 여러분들 오늘도 1시간 동안 힘차게 달려본 것 같습니다. 가을도 끝자락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계좌는 붉은 단풍잎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것입니다. 투자 결정은 투자자 각자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